안녕하세요. 퀴트리는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하는 강사들에게 필요한 덕목, 학원 강사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 제목은 2020년 5월 30일에 올렸네요. 자, 일반적으로 강사들한테 학원 강사로서 성공한 강사 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자질을 가져야지 강사로서 성공을 하냐? 그럼 보통 얘기하는 게 강의력이 좋아야 된다. 그다음 목소리, 뭐 강의력 얘기할 때 목소리, 발성법 이런 거 얘기하시고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판서 능력, 특히 과목상 모든 과목에서 판서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판서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재 제작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외모 예쁘고 잘생기면 좋죠. 솔직히 어제도 이제 그 대치에서 한 경력이 한 30년쯤 되신 30년이 넘으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대치 최고령 1타 선생님과 잠깐 회의할 일이 있어갖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딴 거 없고 네, 외모 좋고 그 다음에 판서 잘하고 그러면서 목소리 좋으면 일단 3분의 2는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실력이 평균만 쳐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쁘고 잘생긴 것도 좋지만 거부감이 없는 외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외모가 자신이 없으시면 스타일링을 받는 게 좋긴 하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런 것들은 원래 다 알고 계시던 부분이니까 특히 강의력 같은 부분은 워낙 주관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요것들을 자 말씀을 드릴 때 어, 제외하고 뭐 다른 거 뭐 있나 라고 보면 되는데요. 외모는 좀 단정하게 학생들이 나를 보고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강의력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그냥 수업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대체로 본인만의 강의 스타일을 확립을 해가시니까요. 목소리는 옛날에 중요했는데 지금 뭐 마이크 다 쓰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쓰시면 되고 소규모 수업이 대세다 보니까 목소리는 명확한 발음만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 발음이 나쁘지가 않다라고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 발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전달하는 이러한 국어의 발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소리의 속도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너무 느려서 문제되는 경우는 못 봤는데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좀 봤거든요. 뭐 이런 것도 본인이 계속 해갖고 모니터링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면 되고요. 판서도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가끔 있겠죠. 있는데 뭐 연습으로 개선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예 요새는 영어 같은 과목에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전자칠판 대형 전자칠판을 사용하고 있고 프로젝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교재 제작 능력도 이건 만들다 보면 당연히 늘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뭐 이런 교재들 편집만 잘 하실 수 있어도 일단 기본 이상은 됩니다. 자, 외모 말씀드렸고요. 뭐 연예인처럼 예쁘고 잘생긴 인간 강사들 일부처럼 생기면 좋겠지만 그리고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포스터는 강사들의 포스터는 실물과 같은 적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예쁘고 잘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강사로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질들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는 평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앞에 있는 덕목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덕목들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강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 덕목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건 어떤 분야에서도 중요한 건데 딴 거 없고 반이 깨졌을 때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학생 학부모 동료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본인의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게 그 강사가 얼마나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느냐를 보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퇴원 때문에 특히 단과에서는 퇴원 때문에 스트레스 당연히 모두가 받죠. 저도 이제 18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퇴원이 생기면은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퇴원 생겼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강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1타 강사가요 퇴원이 없어서 1타 강사가 아닙니다. 퇴원은 1타 강사가 제일 많습니다. 대신 대기나 신입이 더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퇴원 같은 거 생겼을 때 좀 분석 왜 아이가 나갔는지 한번 통화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수업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툴이나, 그러니까 리추얼, 그 보신 자님의 의뢰, 아 나 자전거로 한 바퀴 타던가 데이트를 하시던가 뭘 맛있는 걸 드시던가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업텐션 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텐션이 높은 분들이 수업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상 대화했을 때 하이 텐션, 기분 좋게 하이 텐션을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똘끼가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굉장히 뭔가 유쾌하고 텐션이 높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뭔가 에너지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이 강의 반응이 좋고 성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텐션이 낮다고 해서 뭐 신중한 느낌을 주는 분들도 좋은 강사분들이 계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하이 텐션이 너무 조증 환자 같지만 않으면 하이 텐션이 사실 정승재 선생님 같은 분들 보시면 텐션이 일반인 텐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의 넘으실 수도 있나? 네,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텐션이 기본적으로 높아야 이 수업 지루한 수업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 텐션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강사보다. 아, 죄다 난리죠. 쌩 난리죠. 그리고 친구 데리고 온 애들은 전부 다 텐션이 미친 듯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스럽더라도 텐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텐션을 높이는 연습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실행력인데요. 뭔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의 그 일반적인 그 체계들이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나는 수업 준비는 이렇게 하고 수업 때는 이렇게 하고 요 때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수업하다 보면 잡혀 나가는데 이런 게 할 때 뭔가 좋아 보이는 것 또는 재밌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텐션 높은 게 좋다고. 난 텐션이 낮은 것 같아. 그럼 텐션 높은 애들 어떻게 하나? 그럼 유튜브에 찾아보면 하이 텐션 검색하면 미친 듯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보고서 한 번씩 시험 삼아서 따라해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게 됐을 때 듣자마자 다음날 뭔가 살 수 있는 건 바로 사던가 직접 바로 해보던가 이게 진짜 빠릅니다. 실행력이 그냥 들으면 바로 해요. 이런 분들이 성공이 빠릅니다. 대체로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모르던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중하신 분들은 세세하게 장단점을 좀 비교해보고 이걸 다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결론이 난 다음에 하는데요. 근데 이러면 이제 실패는 없겠죠. 실패는 없는데 실행도 그만큼 적습니다. 근데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은 일단 해요. 일단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는데 좋다 그럼 바로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중에 일부가 자신의 무기가 돼서 점점 좋은 강사, 대형 강사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학생도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동료 강사 있고요. 원장님도 계시고요. 상담실장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때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의지를 잘 관찰하되 상대편을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이런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향이라고 자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본인 실력 대비 또는 사람들의 평가 대비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 혼자 하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한 팀이 돼서 내가 같이 잘 되냐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본인 실력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 실력보다 더 잘 되는 케이스들은 대체로 대인관계 기술이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들 같아요. 물론 이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남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술자리 가면 서로 가르치다가 결론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은데 자 누구를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생들을 이제 수업 준비를 할 때 오류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하는 내용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일상 대화에서도 이게 상관없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이런 태도들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금만 친해지고 나면 대체로 자기 고집이 확고하고 그냥 자기 주관이 강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 단점, 넌 이거 해야 돼, 넌 이거 빵꾸 났어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단점을 끄집어내서 뭘 자꾸 고쳐주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맡고 있는 과목에 학생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다른 사람에까지 이럴 필요가 없겠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강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꼰대질 하는 거고요. 그죠? 젊은 강사가 저한테 이렇게 해서 고칠 점을 얘기하는데 뭐 제가 기분이 나쁠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예의 바르게 하더라도 쟤는 입이 굉장히 바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연애하거나 썸 탈 때
썸 탈 때 남자가 여자한테 가고 좋아하는 여성분한테 가고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다 잘해줘요. 그럼 매력이 별로 없죠. 특히 다 잘해줄 때 어떻게 잘해주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쟤한테 그냥 주죠. 사전에 상의나 알아보는 거 없이. 그럼 실패할 경우 많잖아요. 가장 우스꽝스럽게 우화되어 있는 경우가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사귀자 하면서 운동장에서 촛불 켜놓고 주변에 남학생들 몰려서 사겨라 이런 거 하는 케이스랑 똑같은 경우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요 상황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은 번아웃 옵니다.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분들이 또 특징이 다른 분들 동료나 이런 분들한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이 절대적으로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연예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다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분은 속으로 엄청나게 골아있던가 아니면 연예인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착한 강사 컴플렉스가 생긴 강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요, 직업 스트레스. 자,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끊고 적당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이 뛰어나신 분들이 대체로 대형학원 원장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다섯 번째로 성실함. 성실함의 기준은 본인이 성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출근하거나 제일 늦게 퇴근하는 걸 계속하세요. 나와서 제일 먼저 출근해서 이제 핸드폰 보지 마시고 교재 작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교재 연구를 하신다든지. 아유, 죄송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코로 들어왔네. 코로 훅 하고 들어왔네요. 네,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저는 보통 제일 늦게 퇴근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서 봅니다. 주변에서 이게 반복해서 계속되면은 주변에 누가 보냐면 학원 원장님, 동료 강사, 상담실장, 학생들이 봅니다. 자, 이게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면 저 사람은 항상 끝까지 남아서 밤늦게까지 문 닫고 나가는 강사, 또는 저 사람은 언제 출근을 하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 있는 강사, 이것만 돼도요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이 신뢰감이 실제로 학생을 상담하는 상담실장님이나 아니면 평가를 해야 되는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플러스 알파의 느낌을 줍니다. 동료 강사들도 지금 같이 일하는 강사들이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또 다른 장소에서 같이 일할 수도 있고, 이 동료 강사가 알고 있는 다른 강사들도 있잖아요. 학원판이 좁다 보니까. 그러면 제 옆에 있는 강사가 제가 맨날 늦게 밤늦게 맨날 문 닫고 퇴근을 하면은 옆에 있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쟤 어때? 저 선생님 어때? 그러면 딴 건 모르겠고 항상 제일 밤늦게까지 혼자 연구하다가 라고 하는 거 말 한마디만 해도 엄청난 플러스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시는 분들이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집니다. 강사 정년을 넘기신 분들은 대체로 이런 성실함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인드셋인데요. 마음가짐.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갑작스럽게 보충이 생겼어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학생이 지가 놀러 가고 빵꾸가 났어요. 보충을 해줘야 돼요. 동영상 이런 걸로 대체가 안 돼. 보충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는 학원에서 꼭 필요하고 있으면 구색이 좋은 특강인데 별로 돈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원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고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강제로 하게 되면 반강제로 하게 되면 불만이 많은 사람이 한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하면 좀 이게 안 되겠네요. 한 100명 중에 90명.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 중에 한 5명은 일단 해보고 다음에 결과가 예상대로 안 좋으면 그때 얘기를 합니다. 안 돼. 제가 요번에 해봤더니 이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요번에 끝까지 하긴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5% 정도는 어차피 내 상황 보니까 눈치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열심히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모든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세요. 자, 우리가 항상 뭐 학원가에서 뭐 이런 게 불합리해요 저런 게 불합리해요 얘기를 하는데 복지가 어떻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학원가 자체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업무 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학원들도 이제 근무를 해보고 초대형 학원들도 근무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합리적인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TMI지만 그 전에 제가 근무하던 그 학원가 들어오기 전에는 삼성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그러면 세계적인 대기업이니까 합리적이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끼리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매뉴얼대로 딱딱딱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익셉션이 생기고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 게 생겼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마인드셋을 가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합리 속에서 짜증나는 돌발 상황 속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학원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니까요. 어,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냥 불만만 하고 어차피 해야 되고 불만 가지고 짜증내면서 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다. 그러면 해보고 그래 다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정말 마인드 좋으신 분들은 이거라도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완전히 불합리한 잡무나 제가 생각할 때 잡무에 해당하는 건요. 쓸데없는 회의, 어, 쓸데없는 회의, 쓸데없는 회식 이게 잡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회의, 쓸데없는 회식 또는 불합리해. 강사한테 시키면 안 될 걸 자꾸 시켜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강사한테 시키면 안 될 거는 청소. 예, 청소. 내가 원장이다. 그럼 할 수 있어요. 내 학원이니까. 내 강사있다. 그럼 원장님이 하셔야죠. 쓰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쓸데없는 정치 싸움 사람 많을 때, 어, 또는 내 가치관이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어긋나는 일. 내 가치관, 삶의 가치관인데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데 이걸 지켜지지 않으면 난 학원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건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 말고 어차피 불평을 하면서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할 거면요. 음. 그래서 일단 하고 보는 강사,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앞에 위에서 첫 번째 5% 이분은 최소한 관리원장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최소한 원장까지 올라갑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이런 데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강사들 중에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항상 대형 강사, 1타 강사가 되는 거를 제가 눈으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학벌, 외모, 경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있는 속성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잖아요. 학벌이 어느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와 스카이 나왔다. 그럼 저 사람은 속도 스카이 나오면 속일 게 없잖아요. 외모 그냥 보면 알잖아요. 경력 어느 학원 다녔다. 이거 속여봤자 요새는 레퍼런스 체크해서 그 이전 학원 전화해보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단과 대형 단과 정도가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선생님을 우리 학원으로 모셔왔을 때 이미 그 전에 레퍼런스 체크가 끝났어요. 어느 학원에서 어떤 강좌를 어느 정도 하던 사람이다가 다 끝나 있어요. 그 학원판이 워낙 좁아서 한두 군데 전화해보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5가지 항목에 자신 있다면요. 학벌이 조금 애매하더라도 외모가 아주 예쁘고 잘생기지 않더라도 경력이 초보 강사급이더라도 어딜 가셔도 다 대강사, 1타 강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요거 뭐 그때 당시 사정이니까 하고요. 자, 요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조금 써가면서 본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요런 부분에서 내가 강점이 있다. 요 부분은 내가 좀 해봐야지 라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학원 생활할 때 업그레이드에 단서로 좀 써주시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위치까지 원하시는 자리까지 다 올라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대략 20분 정도 19분 정도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 중에서 꼭 성장의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말 할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와이프가 막 웃던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움 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